자, 한국에 3월 초에 갑자기 윤지호란 녀석이 캐나다에서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는 한 20개 정도의 방송사를 다 여기저기 성역 없이 막 다녔습니다. KBS만 뭐 한 5번 나갔다 그러고, JTBC도 여러 번 나가고, MBC도 나가고, SBS도 나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예능 프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어떻게 단기간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자주 텔레비에 나가서 이 황금 뉴스 시간, 이 메인 프라임 시간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장자연 리스트를 봤다든가 더 나아가서 무슨 이 장자연 수사기간이 연장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는 행태부터 그리고 이 과거사 조사단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보면 장자연이가 불려갈 때마다 술자리에 이 약물을 탄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받았고 자살로 이르게 되었다.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과거사위도 윤지호의 발언에 있었던 지금 무슨 약물 복용을 한 것 같아. 이런 것과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또 자살로 이르게 되는 어떤 성적인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중 추정에 대해서 그 참 아리까리하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이 신빙성을 없는 걸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은 윤지호 진술에 대한 결론은 거의 다 유보돼 버렸어요. 그래서 장자연 리스트도 결국은 실물을 확신할 수 없고 윤지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리스트가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자, 그래서 과거사위원회 발표 직후에 그동안에 이제 온갖 윤지호를 앞세워서 뉴스를 했던 그런 언론의 행태들에 대해서 특정 세력의 주장에 대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지 않고 무차별로 언론에 내어보낸 행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석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부 시청자는 장자연과 같은 소속사였다라는 것 말고 특별하게 장자연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검증 없이 방송에 출연시켰다 비판이 있었고, 또 이런 진행자들이 윤지호를 어떤 결론 내놓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부분도 있었다. 자, 윤지호는 지난 3월 5일 김어준 프로에 처음 등장하고 그 이유가 있지요. 저는 이 정권의 거대한 기억이 윤지호 등장에 있었다고 봅니다. 비행기 값을 누가 냈는지 본인은 자기가 냈다고 주장을 해요. 그것도 검증 필요하다고 봅니다. 숙박비는 경찰이 해줬고 900만 원을,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제공했고 경찰이 경호원 5명을 붙여주고, 그리고 경찰이 일찌감치 윤지호가 주장했던 누군가 자기 숙소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 냄새가 난다, 뭐다 전부 근거 없다는 걸 알고도 윤지호가 갈 때쯤이나 발표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그리고 윤지호는 10년 동안 검은 옷만 입고 살았니부터 시작을 해서 황당한 소리를 했죠. 2번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자신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24시간 생존 방송을 한다고 나와서 유튜브에 계좌 걸어놓고 4시간 만에 1억 3천만 원을 모았니? 미국에서 또 국제 또 모금 사이트에 걸어서 3천 몇백만 원을 모았니? 그러면 돌려줬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지어 보다 못해서 이모부라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좀 가자. 그러다가 이제 좀 도를 넘었었다. 이래서 가족 내부에 싸움이 붙었고, 그래서 본인이 또 폭행당한 것처럼 가족끼리 다툼해서 그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자들을 대하는 행태나 자신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보인 행태는요, 진짜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윤지호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방송에 많이 나올 수 있고 순식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경호 문제 제기하고, 그때 윤지호가 한참 전성기일 때 주말에 윤지호 관련 기사가 수백 건이에요. 주말 내내 윤지호예요. 그리고 무슨 안민석 같은 국회의원이 윤지호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간사 같은 역할을 맡고 국회에서도 무슨 모임을 하고 무슨 또 출판 기념회를 한다고 했다가 취소했다가 또 나중에 국회에서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볼 때 이 사람은 뜰라고 나왔냐 돈 벌라고 나왔느냐
도대체 이 사람을 정권이 보호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누가 이 사람에게 접촉해서 데려왔냐.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장자연이 관련해서 신빙성이 있는 것이냐. 오죽하면 윤지호에게 상담해주고 도와주던 김수민이라는 작가, 또 그리고 그 변호사, 누구예요? 그리고 김대호 기자, 이런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고소를 하고 실체를 벗기겠다고 나서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진영 내부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전부 등을 돌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했다든지 자신의 위기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거사위에 검증한 데 보면 장자연 부분이 덮어지게 되는데, 검경의 부실한 수사가 나오는데 윤지호가 크게 기여했다는 겁니다. 윤지호가 강압성이 없었다라고 해서 장자연의 강제 술자리 접대 부분이 초반에 이렇게 정리되는데도 일조했고, 거기 조선일보 기자 부분에 대해서도 윤지호가 잘못 진술한 부분이 그를 무죄로 만들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윤지호 주장 중에서 장자연 사건에 관련된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말을 한 게, 근데 그 부분에도 조사 결과 윤 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는 없었다,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과거사위가 결론을 내렸고, 장자연 문건에서 특이한 국회의원을 봤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특이한 이름이라고 한 분이 맞는지 조사해 봤는데 윤 씨가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됐고 그 부분을 인정했다. 이 대검 진상조사단의 멤버가 말했어요. 성상납이 아니라 성폭행이었다. 고인의 행동은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었다. 약물에 의해서 물범 같은 걸 미겨서 성폭행했다는데 이중적인 추정에 근거한 진술로 윤 씨의 성폭행 증거로 삼기가 어렵다.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았고 외부 침입과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데 그것도 또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스마트워치는 작동 미숙이라 했습니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사람이 보인 아나무인격인 행동들, 기자들을 나무라고 툭하면 고소한다고 마치 뭐 자신이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정인이라고 하면서 정인의 위치가 우리 사회에 그런 높은 신분인가를 윤지호가 확인시켰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적당히 윤지호는 버닝썬을 덮기 위해서 등장했고, 버닝썬이 끝났으니까 끝이다라고 지금 하라고 넘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버닝썬의 윤규건 총경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버닝썬 사태에서 경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직후에 곳곳에 연락을 해서 자신의 이런 구명을 시도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협박하려고 했는지 하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윤규건이 지난 3월 11일 날 처음으로 이 성희의 SNS 단체 대화방 카톡이었겠죠.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거론돼서 그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자, 그때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건은 그 직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경찰이 윤규건의 휴대전화를 나중에 압수해서 지워버린 걸 포렌식 했더니 윤규건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 윤규건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연락해서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둘이 만났는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안 만나줬으면 윤규건이 깜빵에 갔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윤규건이 지금 무사히 빠져나가고 있는 정황도 보면 만난 것을 입증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 조사 필요해요. 자, 이 메시지를 보내고 또 이틀 뒤에는 자기가 경찰에 이제 출두하기 전이죠. 윤규건은 민가병 경찰청장과 청와대 비서관의 만찬을 주선하고 4월 뒤에는 민 청장의 김학의 국회 발언이 있잖아요. 김학의 동영상을 자기가 확인했다라고 한 그 발언에 대해 선임 행정관과 당일날 저녁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날은 아마 3월 15일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메시지 보낸 거는 3월 13일인 것 같고, 이제 민가병이의 이
김학의 발언에 대해서 주고받은 것은 3월 15일 저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윤규근이 결국은 이제 나한테 날라오겠구나 싶었을 때 이 자신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고 그런 와중에 청와대 비서관과 경찰청장의 만찬을 갖다가 주선을 하고 또 청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에 대해서 또 서로 이야기도 나눴다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자, 민가병은 어제 이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윤 총경이 모임을 주선한 것은 수사의 본질과 무관하다는 궁색한 이야기를 하고 수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말을 한다고 이것이 의미가 있겠느냐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진짜 윤규근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찰총장이 윤규근이라는 것은 민가병이 아마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거고 윤규근과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등장할 거라는 것은 아마 경찰 내부에서 수사팀이 착수한 것이 그것보다 훨씬 이전이기 때문에 민가병에게 보고가 되었을 건데 민가병은 그 와중에 윤규근이 경찰총장이라고 성리 등의 카톡에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윤규근이 청와대 행정관과 만나자 하고 그걸 또 뭐 통해서 그랬는지 비서관과의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만나는 걸로 했다가 지금은 그때 뭐 그래서 안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정신이냐는 거죠. 자, 그래서 수사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자기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윤규근의 중재로 만나기를 한 것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이 공론화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인권 문제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검도가 지켜져야 된다고 검찰을 비판했어요. 자, 검찰에서 언론에다가 이걸 한 방송사에 흘렸다고 지금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규근의 휴대전화에 청와대 행정관과의 이 내용에서 또 민가병이가 그날 말을 좀 더 세게 했어야 된다. 뭐 청와대 행정관이 말하는 윤규근과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내용이 나왔고 또 그 자리, 저녁 자리 주선한 내용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의혹 중 복구된 메시지에는 윤규근에게 버닝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임 행정관에게 민가병이 청와대 비서관들과 이렇게 3월 말쯤에 저녁하는 자리를 주선한 내용도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팀에서 경찰총장을 윤 총경으로 확인한 것은 3월 15일 당일 출석해서 조사했을 때였다. 그런데 3월 말 약속은 3월 15일 이틀 전에 약속한 것이니 시기상 부적절해서 취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경찰이 윤규근을 불러서야 경찰총장이 윤규근이었다라는 걸 윤규근 입에서 듣고 그걸 알았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민가병은 시기와 자리가 부적절해 보여 참석하지 않았고 모임이 취소됐다라고 말을 했는데 윤규근의 수사망이 쫓겨오던 타이밍에 경찰청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윤규근이 청와대 행정관과 민정수석실 행정관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또 비서관과의 자리를 민가병과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가병이 아무런 그게 없이 응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경찰총장이 윤규근이라고 확인돼서 취소했다라는 게 이건 대한민국에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 검찰은 이거를 확인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규근은 문자 메시지로 청와대 비서관과 민가병의 주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라고 잡아댔습니다. 자, 이런 사이이다 보니까 민가병, 윤규근, 청와대 그러니까 몽키 뮤지엄에 뭐 수사 진행 사항을 알려준 정도의 기밀 누설로 처리를 했고 윤규근에게는 절대로 조사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한간에는 윤규근 뒤에 경찰 고위 간부가 너댓 명 더 있고
더 나아가서 청와대 핵심 인물도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윤규근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청와대를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아주고 청와대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응해주고 이랬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윤규근에 대한 수사는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자, 윤규근이 민정수석실 선임 행정관과 이렇게 만났을 거다라는 지금 의혹도 크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황상으로는 분명히 윤규근이 선임 행정관에게 3월 11일 날 문자를 보내서 만나자고 했고, 그런데 둘이 만났냐는 부분은 잡아뗄 거니까 그런데 이날 민가병과 청와대 비서관들의 만찬이 주선되고 또 그로부터 3일 뒤에 이 민 청장의 김학의 발언과 관련해서 선임 행정관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규근은 자기가 이제 곧바로 불려가고 자기 앞에 이 수사의 칼날이 날라왔는데 지는 남 이야기 하듯이 민가병이가 김학의 관련해서 발언한 부분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겁니다. 자, 3월 14일 날, 그러니까 윤규근은 3월 15일 날 경찰에 갔고 이 민가병의 김학의 발언은 3월 14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하고 처음으로 주고받고 만나자 한 거는 3월 11일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민가병과 비서관의 해동도 주선이 됐겠죠. 자, 그때 보면 윤규근이 선임 행정관에게 메시지로 민 청장이 김학의 발언을 잘하지 않았냐 물었고 선임 행정관이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민가병은 국회에서 영상에 나오는 사람은 김학의고 육안으로 명확해서 감정 어려 없이 동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러면 민가병이 왜 김학의 발언을 했을까? 또 그리고 왜 장자연 사건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서 지금도 재조사나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필요 없고 부분적으로 무슨 그 김종성 대표인가 하는 사람에 관련되는 부분만 조사한다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장자연이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을 불러온 것은 그리고 윤지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이유, 경찰이요. 굉장히 경호를 해주고 우호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반값을 떼줬잖아요. 그 이유와 또 더 나아가서 김학의 사건을 민가병이 언급해서 키운 이유, 이런 것들은 다 버닝썬과 관련되어서 어떻게든 윤규근, 민가병,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청와대의 실세 등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장자연과 김학의는 이 버닝썬 사태, 그 윤규근을 정점으로 민가병 등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일종의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용도로 또 한국당의 공세를 김학의 부분과 관련해서 황교안, 곽상도 등에게 분산시켜서 결국은 한국당이 더 이상 버닝썬의 공세를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부분으로 전개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버닝썬에서 뚜껑은 지금 열린 것보다 훨씬 더 세게 열어야 답이 나오고 경찰이 왜 저런 몇 달간 152명을 투입해서 조사했는데 내용이 저따이고 윤지호가 왜 저렇게 기고만장했는가가 다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연, 김학의는 결국 버닝썬을 덮기 위한 일종의 미끼였다는 겁니다.